안녕하세요. K-피플 시간입니다. 한류가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온 지는 참 오래됐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한류문화사전이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편찬됐는데요. 국내 최초입니다. 이 편찬을 주도한 백민영 전문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전하면 딱딱한 국어사전, 영어사전이 떠오르기 십상인데요. K-팝 드라마, 장소, 정서 등 한류의 다양한 주제를 담은 한류 백과사전. 특히 이번 사전은 국가 브랜드업 전시회에도 소개된 바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시죠. 위원님, 이 한류문화사전 2권이 이곳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업 전시회, 연합뉴스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공동 주최했던 전시회 개막식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좀 어떤 배경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사전을 발간하게 된 배경은 한국 문화를 이제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라든지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 사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 문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 국가 브랜드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국립민속박물관 사전 편찬이 여러 가지 한류문화사전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별로 편찬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 한류문화사전의 고유한 어떤 과정들의 특성이 있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편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시풍속부터 시작해서 일생을해, 민속놀이, 그리고 민속극,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에 대한 30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76권의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고유한 한국 민속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전을 발간을 했다라고 하면 이 한류 사전은 조금 더 대중적이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속 문화라고 했을 때 명절이라든지 한복, 한식, 한옥,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K-팝, 드라마, 영화, 그리고 웹툰까지도 그 주목 성과라든지 배경 등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적인 친근감이 있는 사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편찬하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인기가 생기고 표제로 선정될 만큼 모여지더라. 파악하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달고나라든지 치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게 한국의 문화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달고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60년대에 설탕 수입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간식인데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 사실 불량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에 등장하면서 하나의 놀이문화로 정착하고 심지어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될 만큼 이제 하나의 한국 문화가 됐다라는 게 저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또 실제로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표제어는 의외인데 놀라시거나 또 기억날 만한 에피소드 있을까요? 앞치마라든지 주방 가위를 표제로 선정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 해외 유학생들 경우에 왜 식당에서 다들 앞치마를 입고 밥을 먹지, 그리고 왜 주방 가위 같은 경우에도 조리도구인데 식탁에 올려서 고기를 자르는 모습이 좀 흥미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치마를 통해서 한국 음식의 특징,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옷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음식은 양념이 많고, 그리고 직접 불판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보니까 이제 옷에 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위생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옷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태도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소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표제화도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류문화사전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류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갑자기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고유 문화들이 좀
적절한 환경과 맞아져서 만들어진 문화의 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인들이 모두 공유하고 공감하는 세계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한류 문화에 대한 주목성은 계속 높아질 것 같고요.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표제어 하나만 생각해도 이것이 그 내용의 전체성을 드러낼까 그런 고민을 저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정보 선정을 하고 표제어의 정보를 좀 집약하실 때 어떤 게 좀 특히 어려우셨나요? 이 한류 문화라는 게 아무래도 일상 문화에 대한 주목성이 높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대중문화도 마찬가지로 K-팝부터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들이 워낙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분야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다 보니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수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류 문화 실태 조사라든지 신문 기사 그리고 각종 이제 해외 차트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표제어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를 알고는 있지만 외부에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의견들을 해외 유튜버들 그리고 해외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인터뷰지도 만들어서 그들이 한국 문화의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표제어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검색 서비스는 연간 3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사전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2019년부터 저희 한류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 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저희 한국민속대백과사전도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용자 수 중에서 해외 유입자 수가 대폭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 콜롬비아라든지 멕시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의 유입자 수가 거의 700%가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류 문화라는 게 이만큼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입증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사전에서는 명절이라든지 젓가락 그리고 밥상, 여러 가지 의식주를 걸쳐서 다양한 한국 문화들을 이해하고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전도 누리집에 지금 저장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죠? 네. 저희 사전은 현재 원문 서비스는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구축은 올해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요. 아마 하반기에는 표제어를 검색을 하면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한류 전반에 걸친 표제어 453가지가 이제 작년 12월에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서 먼저 웹서비스로 국문판 제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고 저장해서 소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